안녕하세요, 초보강입니다. 이전에 키네시스 프리스타일 2에 대한 리뷰를 했을 때 인체공학 키보드 중 최고의 제품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 제품이 바로 키네시스 어드밴티지 2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을 4년 동안 사용한 후기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제품을 소개하려고 할 때 이 영상을 볼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제품은 출시된 지 벌써 8년이 지난 구닥다리 키보드이며 또한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이 가격도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한 관심을 가질 사람이 있을까 싶었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사용 환경에 대해 설명드려야 할 것 같네요. 이 제품은 최근에 출시된 키보드와 같이 간단한 키 조작으로 맥과 윈도우를 포함한 다양한 OS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맥에서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보드는 키 매핑과 매크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OS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므로 저는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이 키보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주로 타이핑 시 손목의 편안함에 관한 것이기에 그 부분을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기능적인 면은 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면 없어도 된다는 뜻으로 생각해 주세요. 이 키보드를 처음 받아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로 생각합니다. 박스부터 뭐가 이렇게 허접하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참 버려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아쉽네요. 이런 실망은 제품을 꺼내보면서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정말 큰 부피의 키보드인데 가볍습니다. 이거 뭐 한 손으로도 이렇게 들어도 뭐 아주 가볍습니다. 이 제품은 요즘 출시되는 예쁘고 마감이 잘 된 무게감 있는 알루미늄 키보드를 생각하시면 100% 실망이 먼저 들게 됩니다. 마치 제가 제일 처음 구매했던 마이크로소프트 내추럴 키보드가 생각나더군요. 이거 톡톡 치면 나 속이 비었어 하듯이 텅텅거립니다. 아무리 건강을 위한 제품이지만 값이 있는데 이렇게 만듦새가 별로일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 나온 어드밴티지 360은 좀 이뻐 보이긴 하던데 실물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외관은 큰 기대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키보드는 갈축 키보드라서 소리가 또각또각거리는 느낌이 아닙니다. 그냥 한 이 정도? 제대로 들어볼까요? 이 정도입니다. 반발력도 뭐 딱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되네요. 저는 사용하는데 뭐 큰 문제가 없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이 키보드가 주장하는 손목 건강을 위한 디자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을 처음 사용하려고 할 때 몇 가지 당황스러울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독특한 키 배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움푹 들어간 구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첫 번째와 비슷한데 수직으로 배열된 키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 키보드가 특별해질 수 있는 이유이며 사실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들 각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키보드를 얼핏 보면 좀 특이한 키보드네 하는 정도인데 실제로 타이핑을 시도하면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중앙에 위치한 엔터와 백스페이스 때문입니다. 타이핑할 때 문자 이외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는 엔터 키인데 이 키가 원래 우측 중간에 위치해 있어서 보통 새끼손가락으로 타이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키가 중앙에 위치하니 이거 익숙하지 않아서 매우 불편해집니다. 또한 오타가 발생했을 때 바로 지워야 하는 백스페이스 키도 왼쪽 중앙에 위치해 있어 오타가 났을 때 이 우측을 자꾸 찾다 보니 계속해서 타이핑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스페이스 대신 자꾸 누르게 돼 오타도 더욱 많이 발생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 키보드에 손을 올려보세요. 이제 엔터도 쳐보시고 백스페이스도 쳐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엔터를 칠 때 엄지손은 가만히 두고 나머지 손이 엔터 쪽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백스페이스는 더하죠. 새끼손가락으로 치려면 엄지손가락을 포함한 모든 손이 움직일 겁니다. 아니면 아예 손을 움직여 다른 손가락으로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키보드에서는 손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엄지손가락에 엔터와 백스페이스 키가 위치해 있어서 손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타이핑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키보드에 적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적응하면 새끼손가락에 부담이 덜 가해져 타이핑이 훨씬 편해집니다. 키보드에 익숙해지면 타이핑 속도가 오히려 빨라질 것입니다. 이 오른쪽 중간에는 엔터와 스페이스가 함께 있어서 평소에는 스페이스에 손을 올려놓고 필요할 때만 엔터를 누르게 되는 구조인데 이거 아주 편리합니다. 그러나 다른 키들은 매우 불편합니다. 커서 이동 버튼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여기랑 여기 양쪽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적응하기 매우 어려워 처음에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양반축에 드는 경우입니다. 플러스 키와 마이너스 키 위치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대괄호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위치죠. 이 키들은 이 키보드만 사용한다면 적용이 되어 아주 편리하지만 만약 다른 키보드와 함께 사용하신다면 이거 적응이 안 돼 항상 눈으로 보고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물론 사용 빈도가 낮아서 덜하긴 하지만 이 키보드에 적응해야 할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수 키인 커맨드, 옵션, 컨트롤, 홈, 엔드, 페이지, 업다운 등이 모두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엔터 스페이스, 백스페이스, 델리트는 낮게, 나머지는 높게 배치되어 있어 사용 중의 현재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할수록 편리하다고 느끼는 점입니다. 그러나 커맨드와 옵션, 컨트롤은 사용하다 보면 조금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사나 붙여넣기를 키를 할 때 손가락이 짧은 경우 손 전체를 움직여야 하므로 손이 큰 사람에게 더 유리합니다. 또한 커맨드, 옵션, 컨트롤 키가 통틀어 하나뿐이므로 좌우의 키를 번갈아 사용하는 사람은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키조합 단축키를 자주 사용한다면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이 컨트롤 키가 따로 자리 잡고 있어 컨트롤이 포함된 단축키를 사용할 경우 거의 양손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아직도 매우 불편함을 느낍니다. 펑션 키는 상단에 위치해 있지만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누르기가 어렵습니다. 손이 작은 경우 제대로 누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펑션 키를 자주 사용한다면 불편하실 겁니다. 최근에 새로 출시된 버전에서는 이 펑션 키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펑션 키를 사용할 수 있다면 디자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버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예 없으면 아주 불편할 것 같기도 하네요. 제품의 두 번째 특징인 이 움푹 들어간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품 외에는 거의 모든 키보드가 앞뒤 사이에 단차가 있으며 제가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스컬프트 키보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어드밴티지 2에 움푹 들어간 키보드 구조는 타이핑할 때 손 모양을 최대한 반영해 손가락의 피로감을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키보드에 비해 손이 편안한 스컬프트 키보드를 보면 어깨부터 손목까지의 각도는 적절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타이핑이 이루어지는 키를 보면 F와 J에 손을 올려놓고 타이핑하는 경우 이 행위 기준이 되어 아래로 갈수록 손가락을 많이 구부리고 위로 갈수록 손가락을 펴야 합니다. 이는 손가락이 오므러졌다 펴졌다는 과정이 많아져 손가락의 피로감과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드밴티지 2 키보드는 완벽하진 않지만 이 반구형으로 움푹 들어가 있고 팜레스트가 그만큼 높게 위치해 있어 이 아래 키를 누를 때나 위 키를 사용할 때 손가락의 모양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 결과 장시간 타이핑을 해도 손가락의 피로감이 훨씬 덜한 것 같더군요. 이 부분은 직접 타이핑을 장시간 해봐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수직키가 엇갈린 것이 아니라 보시면 일렬로 배열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무슨 소리지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키보드를 지금 한번 보시죠. 수직으로 보면 키가 엇갈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에겐 장점이고 또 다른 분들께는 단점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기본 키보드의 경우 손목의 각도를 조금이나마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사선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만들었지만 어드밴티지 2는 손목의 위치와 각도가 편하기 때문에 수직키를 이렇게 일렬로 배치해 자연스러운 움직임에 맞췄다고 합니다. 헌데 이건 조금 더 틀어져 있는 게 개인적으로는 손가락이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되더군요.
이 키보드를 처음 구매하여 사용하시면 키 배열에 익숙해지는데 어려움을 느껴 돈을 낭비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키보드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평소와 같은 타이핑 속도가 나오려면 최소 2주 동안은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가능한 다른 키보드는 멀리 두고 이 키보드만 사용하면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타자 속도도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이거 요령만 조금 익히면 원래 타자 속도보다 더 빠르게 타이핑을 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기본 키 배열은 타이핑에 최적화되어 있지만 특수키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를 많이 사용한다면 키 매핑을 최적화하여 가장 효율적인 값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 키보드와 함께 사용한다면 일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키네시스 어드밴티지 2는 결코 사용하기 편한 키보드가 아닙니다. 이거 예쁜 게 아니라 뭉툭한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못생겼습니다. 만약 조금의 불편함을 견디시기 어려우시다면 절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이 키보드가 주는 손목과 손가락의 편안함은 다른 키보드와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많이 하셔야 하는데 손목이 아파 인체공학 키보드를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은 정말 끝판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손목과 손가락이 아주 아팠는데 일반 인체공학 키보드를 사용해 그래도 좀 좋아졌지만 장시간 사용하면 통증이 느껴졌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는 손목이나 손가락이 아프다고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 만들어진 구조의 키보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후 버전인 어드밴티지 360이 나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기본 형태에서 가운데를 쪼개 프리스타일 형태로 만든 것인데 위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더욱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구매를 고려하신다면 이 제품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인체공학 키보드의 끝판왕인 키네시스 어드밴티지 2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제품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